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의 기고 편집자이자 오늘의 사회자인 순이따 소랍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원탁 토론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께서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걸렸던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액션 기능을 이용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있네요. We are at varied opinions on where we are in 지금 pandemic. 이 팬데믹의 어디에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입원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를 유지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행정부가 주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브리핑을 일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대신 이번 주 우리가 모두 아는 게스트 전문가분들께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 또 엔데믹 풍토병으로 이동하는지 여부와 치료제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글로벌 건강연구단지의 수석 바이러스 학자인 닥터 벤 뉴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건강과학 임상 교수 및 또 캘리포니아 엘크 그로브에 있는 캘리포니아 노스데이 대학의 자원종두 의사인 닥터 달리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교수인 닥터 모니카 간디. 닥터 간디는 우리 원탁 토론 후본부에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연사 여러분, 스페인어, 북경어, 한국어로 동시에 통역하는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통제센터의 발표인데요. 부스터샷과 백신 접종은 이제 감염된 오미크론 감염자에 또 아주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닥터 펜부터 말씀하시겠으면 뭐 놀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터를 보면 파이저 백신 2번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 80%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스터 샷은요 그 효과율을 또 더 올려줍니다. 70%를요. 오미크론 변종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게 아주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과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종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스터샷 꼭 받으십시오. 백신 접종 받으십시오. 뉴먼 박사님. 저희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는 한 10에서 80%까지 항체를 중화하면서요, 중립하면서 그게 오미크론에도 큰 효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항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한다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면역 체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체 보호로부터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게 이 실제 효과의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람은 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그렇게 큰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정하는 것은 이 부스터 효과가요. 그게 그 면역 효과가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을요. 부스터 샷을 통해서요. 지금 백신이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가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부스터 샷을 계속 받아야 될까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스터 샷까지 받아야 될까요? 뉴만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런 경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부스터 샷을 아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그 면역 수준에 도달하게 돼서 그 면역력이 오랫동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거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요. 펜 박사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추천은 세 차례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시도가 되는데요. 지금 그 항체 수준이 부스터샷 후에 올라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접종 후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에서도 그렇게 그 감염률이 높지가 않았는데요. 세 번째 접종을 받은 다음에 한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 후가 될지 12개월 후가 될지 더 후가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요. 뉴만 박사님께서 CDC 질병통제국에서 이 완전 접종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더 재강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그 컵에 물을 가득 차는데 자꾸 넣어주면은 지금은 물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물은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부스터 샷은 좁습니다. 부스터 샷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또 세포 면역력, 항체 면역력을 위해서 더 광범위한 보호, 또 추가 보호를 위해서 부스터 샷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부스터 샷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펜 박사님도 동의를 합니까? 이 완전 접종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통제국에서요. 그거는 뭐 그냥 그 공식적인 서술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부스터샷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접종을 받을수록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게 뭐 보호대 입원이냐 뭐 보호대 뭐 사망이냐를 볼 때는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등급을 주기 전에요.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등급을 주기 전에요. 지금 채팅창에 헨리에타 버러가 질문을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대화에 대해서요. 직접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헨리에타 감사합니다. 순이다. 제가 오늘 오전에 듣기에 연구에 의하면요. 그 우리 신체의 그런 항체 종류의 수준에 따라서 그 누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있는지 그런 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항체, 우리 신체의 그런 항체도 많은 작용을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트루 케이스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또 감염이 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다양한 테스트가 실시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한 답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보호를 받게 될지 또한 수학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뭐 항체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델은 한 85%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항체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85%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100% 보호를 받는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역계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많은 세포를 바이러스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무작위로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스트는인데요. 그 중국에서 이 테스트 스트립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그 항체를 좀 중립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또 일부 테스트 랩에서 지금 이걸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유용하지만 항상 기억할 거는 85%의 효과랍니다. 어떤 것도 지금 그렇게 완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펜 박사님 첨언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이즈에서 그런데요. 지금 뉴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역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항체를 측정하는 것은 면역의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상관성이 있는 연구를 모릅니다. 뭐 이렇게 되면 항체가 뭐 어느 수준이면 뭐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1대1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그 항체에 대해서 더 백신 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그 면역력을 강화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부스터 접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항체 수준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부스팅을 하는 그런 시기 또 어떤 유형의 항체의 그런 세포를 그런 바이러스가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토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항체만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는요, 필라핀 뉴스에 계신 분이 미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토론을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오미크론 변종의 그정 최고조에 달할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싸웠다.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벤 박사님 말씀하신 저는 그런 전염병 전문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치는요. 오미크론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를 보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시작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최고조를 본다면은요. 굉장히 첫 주, 둘째 주에 최고조가 됐으면 그런 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또 내려왔습니다. 그 오미크론의 그게 특성 같습니다. 상당히 빨리 전염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 유사한 상황이 뉴욕에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뉴욕 그리고 또 서부 쪽으로 왔는데 미국의 중서부에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부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직 서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처럼요. 뉴욕은 한 몇 주 후에 이미 떨어지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고조가 지금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그 최고조가 된 다음에 2월 초에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만 박사님, 그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도 전염병 전문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텍사스에서 보고 또 다른 그런 그 감염 환자가 많은 데를 보면요. 테스트 센터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다 못하기 때문에 과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감염자 수를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수준에 이제 감염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미국의 좀 북부를 볼 때요. 이런 이 남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부는 뭐 한 달 후에 그 추이를 따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예측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매사추세츠 주의 자료를 읽었는데요. 거의 오마크론의 그 새로운 백건이 발생했는데요. 서쪽으로 가면서 대부분의 지금 미국 서부의 증가는요. 델타하고 오미크론이 같이 변종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완전히 델타를 교체하는 거 아니라 그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많이
타주로 갔을 때 뭐 여행을 했을 때 델타에 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델타 변종과 오미크론 변종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 박사님, 뉴만 박사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변종이 또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서 더 큰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변종이 더 많이 나오는지 뉴만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뭐 우리가 진원 타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스팟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해야 되는데요. 뭐 알파는 얼마고 델타는 얼마고 뭐 오미크론은 얼마고 맞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로도 전체 게놈 그 시퀀스를 보는데요. 근데 스파이크는 다 다릅니다. 오미크론과 델타에서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뭐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크를 보면서요. 아니면은 뭐 스파이크 드랍아웃 테스트를 보면서요. PCR에서요. 아니면 어떤 이 스파이크의 어떤 특정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은 오미크론에서 뭐 제외됐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응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테스트에서 그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 펜 박사님께서 자원 중도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백신 접종, 부스터 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자원 접종 센터는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팬데믹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막 백신 접종 받기를 원했습니다. 줄이 길었는데요. 점점 이 지역 그 약국에서 문을 열고요. 또 이걸 가서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친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뭐 의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그 동네의 약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백신 접종 클리닉이라면요 감염의 우려를 합니다. 또 그 뭐 장기적인 그런 부작용을 걱정을 하는데요. 또 보건소에서는 또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또 어떤 그 루머가 듣습니다. 뭐 사실이고 사실이지 않은 그런 그 막 풍문도 도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요. 두려움이 감염의 두려움이라면요. 빨리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샷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자료를 좀 보라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라가 질문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세라?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큰 그림과 연관이 되는데요. 오미크론이 우리가 우려하는 마지막 변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후에 또 새로운 변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 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만 박사님. 예. 이 바이러스가 성장하면서 변경이 되면 진화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어딘가에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최소한 현실적인 면에서 또 새로운 변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성장하면서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냐? 뭐 미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뭐 성장하면서 진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펜 박사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 그 간단한 답은 예입니다. 그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진화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들은 항상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각 세대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변종입니다. 제가 지금 면역
그 박사님으로서 들은 것은요. 이 변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변종은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사라집니다. 대부분 하지만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그 바이러스 체계에서요.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면서 또 계속 그 살아남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잘 나온 그런 전염보시다 스페니시 독감에요. 1900년대 초에 얼마나 많은 변종이 나왔습니까? 아직 우리가 정확한 그 데이터는 없지만요. 그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변종은 사라졌는지요. 모든 그 바이러스 그 전염병처럼요. 저는 그 스페니시 독감이 사라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한 1920년대까지는 자연적으로 또 면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모르는 그런 게 또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모른데요. 1918년,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걸로 더 이렇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지금 스페인에서 유행해서 한 2천만 명이 사망한 건입니다.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 또 다른 건요. 다른 바이러스 간의 또 경쟁입니다. 저희는 아주 최근에요. 그 시퀀스를 봤는데요.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에 대한 거를 그 받았습니다. 어떤 거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게 이제 배열 순서를 지금 최근에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보기가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추측을 하고 바라올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른 바이러스처럼 그냥 혼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 확언은 못 하겠는데요. 뉴만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의견을 교환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여기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기는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화 과정을 볼 때요. 그게 진화 압력, 진화 선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받는 어떤 걸 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걸 하기 전에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어떤 그런 선정 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더 약한 버전이 나올 거라군요. 지금 바이러스가 보통 그 퍼지는 것은요. 감염되고 일주일에 퍼집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 사망하다 그런 게 보통 한 2주 후나 4주 후에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바이러스가 그 시점에는 이미 들어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도 없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점이 없습니다. 그걸 진화하는 데 대한 이점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그 바이러스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니 오티코가 질문한 것인데요. 매니 오티코 질문을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은요. 지금 현재 그 감염률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데요. 학교가 지금 다시 문을 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펜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감염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요. 균형을 봐야 됩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 학교를 다시 문을 열고요.
또 사회적인 걸 본다면 지금 그 문을 여는 것이 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 업데이트를 보면요. 지금 6명이 지금 뭘 걱정하냐를 했는데요. 2022년에요. 코로나 감염 때문에요. 5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백신 접종이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학교를 문을 닫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가 문을 닫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뉴먼 박사님, 저희 전문 분야는 바이러스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는 좀 좁습니다. 지금 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대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좁은 견해를 볼 때요, 학교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며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우려 사항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백신 접종을 받고 모든 사람 백신 접종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학교가 문을 열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 사회가 그 팬데믹 전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많은 대기업들이 그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직원들이 계속 회사에서 일하도록 어떻게 허락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은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백신 접종 보호 부스터샷 꼭 받으십시오.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손 세척하는 거 자주 세척하는 거. 그 학교와 회사들을 볼 때요. 제 생각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어떤 단일된 어떤 정책, 연방 정부의 정책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상황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미라, 카인마리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I'll ask Mira's question.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제한 활동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그 감염을 되는 것을 막았는데요. 그렇게 과학이 그걸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그 집단 면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요. 집단 면역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염률 또 백신 접종률을 본다면요. 미국에서요. 저희가 대략 어떤 임계값에 도달했다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그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면요. 그 집단 면역의 그런 범위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부스터샷이 계속 효과를 보이고 지금 그 우리가 대응하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6개월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 경우를 볼 때요. 바이러스를 들여온다고 한다면요. 한 6개월 동안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또 있겠는데요. 또 6개월 동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지는 않겠죠. 병원 입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논리적인 것, 로지스틱한 걸 볼 때요. TLC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폭포를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사막에서 그 집단 면역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염병 학자는 제가 아니지만요. 어떤 면으로 암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저희 경우에는요.
그런 그 만성 그 엔진화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심장병 전문이 있는데요. 그걸 할 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더 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요. 그래서 이 그 협심증인데요. 협심증 증상인데 어느 수준에서는 그냥 이게 힘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닥터파는 협심증 전문의입니다. 심장 전문의. 피터 슈만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요. 1년, 2년 전으로요. 과학자로서요. 그렇다면은 뭘 하셨겠습니까? 이 팬데믹을 어떻게 그 시점에서는 접근했겠습니까? 1년, 2년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요.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박사님께서 뭐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이 과학이 문제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백신을 접종을 만들고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개발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런 적은 결코 없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고요. 그 차이점을 좀 보십시오. 세계 제2차 대전 또 베트남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제2차 대전에는요. 일반인이 거의 100%그 특정 활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베트남 전은요. 아주 미국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취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과 백신 상황은 이렇게 나눠진 상태입니다. 베트남 전쟁처럼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상충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 한다면요. 어떤 면으로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지금 정치적인 수준에서 어떤 지원을 좀 받았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 또 이 저희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 그래서 둘 다 감염을 막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같이 일하면은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할 때 다른 그룹들이 이런 하나의 아주 파괴적인 그런 질병에 대해서 싸우는 것보다는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펜 박사님. 저는 여기에 뭐 첨언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초기에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을 때요. 뭐 그 당시에 이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게 충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감염되면서 우리는 그 3차 중국에서 이란, 이탈리로 갔다고요. 그런 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또 그 동부에서 서부로 또 옮겨갔죠. 그걸 추적을 할 때요. 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아주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 이벤트를 크게 바꿨을 만한 그런 하나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백신 받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아주 빨리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바꿨는데요. 항상 돌아보면은 우리가 개선할 거는 많죠. 지금 2020년 초를 볼 때요. 지금 그 자유사회를 완전히 문을 닫은 게 미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요. 거의 미국의 모든 나라에서 일부만 빼고요. 중국, 북한 등에 완전히 그 문을 닫는다는 게 이게 극적으로 크게 달리 했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필라 질문해 주시죠. 잘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가 좀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런 코로나19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그 독감처럼요. 독감은 한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또 의사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오미크론이 실제로 가장 감염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상. 그렇지만 또 증상은 약하다고 합니다. 경증을 보여주는데요. 경증.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낙관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좀 낙관적으로 이 전염병 팬데믹에서 뭐 엔데믹 풍토병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뉴만 박사님 수정해 주십시오. 그 미즐이 더 그 홍역이 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심증도 그냥 있어도 살고 감이 있어도 그냥 삽니다. 그런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피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요. 우리가 뭐 전 세계의 인구 또 모든 동물을 다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동물이 우리가 물론 세계의 모든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뭐 다 이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갖고 사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그 차이점은요. 독감은 12,000명에서 6만 명의 사람을 사망시킵니다. 연간. 하지만 코로나는 수십만 명을 한 해에 사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백신 접종 또 면역력을 받지만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가요. 그 백신 접종을 많이 받은 세계에서도 계속 그 중증으로 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병원은 지금 계속 이런 지금 꽉 찼습니다. 지금 6개의 주에는 그런 중환자실이 60, 70%가 코로나19 환자로 지금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70% 이거는 지금 계속 더 많은 질병으로 이렇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계획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코로나19를 없애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질병이면 풍토병, 그 엔데믹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더 이상 이거는 과학적인 것보다는 저희 견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가능한 기회를 활용해서 이 코로나19를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세계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망률, 입원율이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망률,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원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요.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뭐 그 재감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요? 뭐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는 뭐 수집이 되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출처라든지 연구 자료가 있는지요? 재감염률에 대한 데이터요. 뭐 가장 최근에 그런 변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몇 차례 뭐 재감염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 대화 첫 장에요. 제가 그 채팅창에 좀 띄운 게 있는데 그건 오미크론과 델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제가 다시 또 띄우겠습니다. 거기에는 20만 명의 델타 환자와 그 16,000명의 그런 오미크론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감염률을 봤고요. 오미크론은 한
6.5배 더 재감염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델타에 비교해서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미크론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의 그런 면역력이 상당히 좀 면역력이 약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뭐 또 다른 요소도 있겠죠.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는 됩니다. 하지만 그 감염이 시작돼서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먼 백서. 지금 10분의 1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미셸 와이시 질문이 있습니다. I'm here. Yes, there you go. I'm wondering. Well, I'm just curious because some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집에 살면서 한 명은 그 코로나19에 걸리고 다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은 그 또 아주 나쁜 독감이 걸려서 침대에서 막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코로나19가 아닌데요. 조금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뭐 거기서 그 좀 그런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향후에 그 오미크론 변종이라든지 뭐 델타 변종이건 또 다른 변종이건 그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Do you want to address the vaccine equity question first, Dr. Pan? 그 백신의 뭐그 동등이겠습니다. 뉴먼 박사님께서 잠깐 여기 있습니다. 안 갔습니다. 아무데도 하나는요. 그 개별적인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인데요. 그 유전자에 대해서 다릅니다. 여러분 신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그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그 바이러스 침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 똑같은 거를 저나 뭐 순위다라든지 뉴만 박사에게 주면은 우리의 신체가 몸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다 똑같은 양의 뭐 받았더라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까? 한 가족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엄청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뭐 반응이 없고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미셸의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화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그 백신 접종 그런 것은 그냥 일화입니다. 일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학적인 그런 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화만 보고요.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이 하는 것은요. 충분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예, 아니요가 없습니다. P 값만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어떤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할 때 저희는 어떤 사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다행이고요. 하지만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것이고요. 일화입니다. 지금 그게 좀 두드러진데 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라고 편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편견. 우리는 통계적인 그런 분석을 좀 의존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의 어떤 그런 동등률을 본다면요. 많은 변종이 있습니다. 어떤 변종은 또 아프리카에서 막 그 성장을 하는데요. 출처가 어디건요. 그거는 뭐 놀랄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분야에서 우리가 아마 또 그 백신 가능성이 가장 그 뭐 대륙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또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백신이 어떻게 유통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이런 동등성에 대해서 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평성이요. 공평성은 중요한데요. 안녕하십니까? 비디아 환영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 사촌 중에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그래서 또 오늘 테스팅을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고 증상은 없습니다. 그냥 기침만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격리에서 나오고 다시 학교를 가겠습니다. 학교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학교로 갈 수가 있는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통제국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방침은 그 증상의 1일차 양성 반응을 보이실 때요. 1일차를 보고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그 격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볼 때요. 그게 저희 방책이라고 보는데요. 질병통제국에서 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오늘 업데이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뉴만 박사님, 저도 질병통제국이 정책을 오늘 발표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도요. 마지막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뭐였는지 잊었습니다. 얼마 동안 격리가 필요한지요? 음성 결과가 나오면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이 정책 결정 이건 꼭 그게 정책 결정 꼭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 과학에 기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하죠. 저가 그런 바이러스 학자로서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음성 판정이 날 때야만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뉴만 박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PCR 양성대 감염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새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프리프린트로 나왔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감염 바이러스를 델타로부터 좀 더 격리할 수가 있어 그랬습니다. 오미크론하고요. 이전에 그 변종과 비교할 때요. 근데 감염성을 본다면요. 그 감염성은 좀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세포 컬처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보통 10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감염을 그 만들기까지요. 이 바이러스는요.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은 한 3,000개의 바이러스가 하나의 그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부팅이 되는 것입니다. 감염이 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러스는 뭐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격차인데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화하면서 더 많이 감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안정적인 스파이크입니다. 이게 델타처럼 이렇게 같지는 않는데요. 델타는 뭐 뉴클레오 핵 단백질로 변화했고 또 NSP4라는 단백질로 또 있습니다. 이것이 또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향후에도 답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마이클 피처럴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제 질문은요. 제가 듣고 읽는 것인데요. 보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실제로 뭐 그 델타보다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그런 변종입니까? 필라가 운전하면서 질문한 것과 약간 유사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그 델타와 오미크론을 비교할 때 오미크론은 경미한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 연구 자료를 다시 채팅창에 띄우겠습니까? 그 CDC에서 초기에 연구가 있었는데 6명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더 경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6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25만 명의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영국에서요. 더 의미심장한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각성에서요. 오미크론은 그냥 또 다른 코비드의 한 종류입니다. 거의 그런 그 경미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차이는요. 아마 기존의 면역력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건 압니다. 뭐 그 바이러스는 또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펜 박사님. 저는 그 지금 뉴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자료에 대해서는 모르는데요.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요. 뭐 사망률, 입원율은 이제 또 60%가 이제 지금 그 완전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다. 70%는요. 또 그 부스터 이게 그 입원율 사망률이 좀 이유가 다릅니다. 이 초기하고요. 초기에는 그 아무도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던 때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요. 지금 모니카 간디가 작년 여름에 말씀하듯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교수 회의 때문에 닥터 간디는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견해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뉴만 박사님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타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직접 지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피터 셜만. Hi, sorry, thank you. I was 감사합니다. trying to get off mute there. So the first one, it may be a little bit out of left field, but I'm curious. There's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between climate change and 그 future 기후 변화와 향후의 그런 팬데믹, 전염병의 그런 그 연관 관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 아마존의 그 브라질의 아마존은 지금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떤 질병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뭐 아기의 그 머리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기후 변화와 향후 팬데믹, 향후 전염병의 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그 소셜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그 마리화나 대마초 CBD 오일 그게 이제 코로나19를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지요. 그리고 뭐 막 그런 사람도 얘기합니다. 백신 접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만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펜 박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인간의 질병은 지금 우리 그런 우리의 어떤 환경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뭐 물리학 또 우리 생리학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기후 변화와 이런 향후 팬데믹 또 이건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와 지금 인간의 그 생리학을 본다면요, 미국 그 생리학자 자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물리학자, 생리학자들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CPD가 뭐죠? 이 캐나다는 모르겠습니다. 캐나비스입니다.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 CBD. 저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몰라서 그 소셜미디어에 나온 것을 몰라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백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코로나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찾을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펜 박사님. 그 연구에 의하면은 한 10 마이크로그램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마리화나에서 찾기까지요. 그것은 지금 그
원수잉에게 아주 치명적인 양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세포 컬처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의 그런 세포 현상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대마초를 피는 대신에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지금 세포 배양을 얘기하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요. 제가 의사로 의대로 가기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랩 과학과 또 이 그 인간 의사를 보는 건 상당히 다릅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요. 세포 배양을 보고요. 또 아주 잘 연구된 모델을 볼 때도요. 그것이 실제 인체에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그 A, B, C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요. 지금 우리가 뭐 그런 현상 그런 그 아직 갈 때가 먼다고 봅니다. 그런 마리화나가 이렇게 효과를 보이고 뭐 있는 것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샌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갑니까?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유만 박사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팬데믹, 전염병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안전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요. 제가 이 질문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지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Dr. Penn? 펜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엔데믹 풍토병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제가 아는 것에 그 생각합니다. 저는 심장병 의사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협심증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심장을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뭐 바이패스라든지 스텐트를 하더라도요, 수술을 하더라도요, 한 50%의 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면서도 내 심장은 완병하지 않을 것이다. 병소는 항상 있다. 그냥 살아남을 것이다.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있겠죠. 금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또 혈압을 낮추고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세척, 또 백신 접종 반드시 하고요.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하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현재까지 지금 코로나19에 대항해서 싸운 것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샌디 클로즈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얻은 교훈, 훌륭한 질문인데요. Yeah, we can do anything we set our minds to.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되지만 이런 일반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없었던 도구가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떤 거라도 이 코로나를 얻으면은 이점이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장기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심장 또 폐요 또 몸 전체에 대해서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 코로나19가 걸리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직까지도 그런 가능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다 활용하고요. 계속 강력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볼 때요. 백신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가 그 백신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또 그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부스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맞게 조정을 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요. 저는 지금 과학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의견인데요. 적응입니다. 이 팬데믹도 왔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 다 죽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팬데믹처럼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요. 이거를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을 똑같은 걸 하지 말고요. 용감하지만요. 적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주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우리가 지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질문이 여기 많은 있는데요. 또 향후에 브리핑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